한국우수 전래동화 63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래 명단편 모음 먹으면 죽는 감 왜? 먹으면 죽는 감 하늘천 따직 건물 현누를 황치부집주 순돌이는 또박또박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천자문, 한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교과서로 쓰던 책, 중국 양나라 때 주홍씨가 기초 한자 일천자를 모아 지었음. 우와, 순돌이 대단하다. 서당 아이들이 모두 놀라 외쳤어요. 서당, 한문을 가르치던 곳, 글방. 참 잘했다. 이제 전자문을 다 떼었구나. 훈장님은 흐뭇한 얼굴로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 바람에 순돌이는 저절로 어깨가 으쓱으쓱해졌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자랑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그저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아이고, 모두 훈장님 덕분입니다요. 별거 아니지만 이것 좀 드세요. 다음날 순돌이 어머니는 발갛게 익은 감을 한 바구니나 훈장님께 갖다 드렸어요. 호호, 그야 순돌이가 워낙 영특해서 그런 게지요. 어흠. 영특, 뛰어나게 영리함. 훈장님은 점잖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한없이 기뻤어요. 원래 감을 무지무지 좋아했거든요. 시장할 때마다 한 개씩 꺼내 먹어야지. 훈장님은 감을 벽장 속에 모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감이 모두 말랑말랑한 홍시가 된 게 아니겠어요? 어이쿠, 이거 더 꿀맛이로구나. 훈장님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홍시를 먹으며 마냥 흐뭇해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그걸 본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러자 혼자 먹기가 겸연쩍은 훈장님이 이렇게 둘러댔어요. 겸연쩍다. 대하기가 쑥스럽고 어색하다. 어흠, 이 감은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감이로다. 며칠 뒤 훈장님이 건넌 마을 환갑 잔치에 가게 되었어요. 환갑 61살을 이르는 말 회갑. 금방 다녀올 테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라. 알았느냐? 네, 훈장님.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열심히 글을 읽었어요. 그때 똘똘이가 일어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답니다. 얘들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 감 먹고 죽은 사람 봤니? 아니,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야. 금시초문, 듣느니 처음. 이제야 비로소 처음 듣는다는 뜻. 그렇지. 보나마나 훈장님께서 혼자 드시기 미안하니까 둘러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감을 꺼내 먹자. 응? 우와, 그래. 아이들은 너도나도 벽장으로 달려가 감을 꺼내 먹었어요.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감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어요. 하지만 감을 뚝딱 먹어치운 아이들은 훈장님한테 혼날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때 똘똘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훈장님이 오시면 다 죽은 척 하자.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아이들은 무조건 똘똘이 말을 따랐어요. 야, 훈장님 오신다. 오셔. 망을 보던 한 아이가 조그맣게 소리냈어요. 그럼 모두 가만히를 덮고 들어 누워. 가만히 지프로 짜서 만든 곡식 따위를 담는 자루.
똘똘이가 소곤소곤 말했어요. 그러곤 훈장님이 아끼는 벼루를 냅다 바닥에다 던졌어요. 벼루, 먹을 가는 데 쓰는 돌이나 자기로 만든 문방구. 아니, 똘똘아, 멀쩡한 벼루는 왜 부수니?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가만히 두고 보렴. 똘똘이는 빙긋 웃으며 얼른 가마니를 덮고 드러 누웠어요. 서당으로 돌아온 훈장님은 방안을 보더니 호통을 쳤어요. 이놈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어? 그러자 똘똘이가 쭈뼛쭈뼛 일어나 말했어요. 저 장난을 치다가 그만 훈장님이 아끼시는 벼루를 깨뜨렸어요. 혼날 일을 생각하니 그저 눈앞이 캄캄하고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감을 꺼내 먹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뭐라고? 그거 참. 훈장님은 할 말을 잃고 입맛만 쩝쩝 다시더니 곧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으니 어서들 일어나거라. 그제서야 아이들은 허둥지둥 일어나 방을 치우고 공부를 했답니다. 냄새 맡은 갑. 마음씨 착한 김서방은 오늘도 장에 가서 나무를 한 짐을 팔았어요. 짐, 한 사람이 한 번 지어 나를 만한 분량의 단위. 그러곤 겨우 보리쌀 한 되박을 사들고는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되박, 돼 대신으로 쓰는 바가지. 으리으리한 황부잣집 앞을 막 지날 때였어요. 담 너머에서 지글지글 생선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군침 도는 냄새군. 마침 배가 조금 고팠던 김서방은 침을 꼴깍 삼켰어요. 생선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몰랐거든요. 김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코를 벌름벌름 거렸어요. 그런데 황부자가 달려나와 다짜고짜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래, 남의 집에서 나는 생선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야지, 돈. 안 그런가? 네? 냄새 맡는데 돈을 내라고요? 아무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내가 열량을 주고 샀으니 그 반값은 받아야지. 단량만 내게. 단량이나요? 어리숙한 김서방은 소스라쳐 놀랐어요. 하지만 황부자가 어찌나 종주먹을 대는지 돈을 주마고 약속을 하고 말았답니다. 종주먹을 대다 주먹으로 쥐어 지르는 신용을 하며 울러대다.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단량을 준다고 했던고. 김서방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 지독한 구두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구두쇠, 몹시 인색한 사람. 자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닐세. 김서방은 차마 누구한테 말도 못한 채 속으로 끙끙거렸어요. 돈 단량이면 나무를 10짐, 20짐에다 팔아도 모자라는 돈이었거든요. 김서방은 어깨 쭉지가 축 처진 채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니 여보, 오늘 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내와 아들 도리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글쎄,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김서방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였어요.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그동안의 일. 아이고, 그래서 돈 단량을 덜컥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내는 너무 놀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든 밭대기 하나 사보려고 애써 모으던 돈을 고스란히 빼앗길 판이었거든요. 밭되기. 얼마 안 되는 밭을 얕잡아 이르는 말. 그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도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돈 단량만 좀 내주세요. 김서방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돈을 내주었어요. 도리는 황부잣집 대문 앞으로 달려가 크게 외쳤어요. 여기 냄새값 가지고 왔어요. 뭐? 돈을 가지고 왔다고? 황부자는 입이 함지박만큼이나 벌어져서 허둥지둥 달려나왔어요. 함지박, 통나무를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 하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었어요. 그래, 돈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 어서 이리 다오. 황부자는 얼씨구나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도리는 돈을 선뜻 내주기는커녕 그저 황부자의 코앞에 대고 짤랑짤랑 흔들며 말했어요. 자, 영감님, 이 돈소리 잘 들으셨지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요. 도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황부자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아니 이놈아, 돈을 가져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어? 그제서야 도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맛은커녕 구경도 못한 생선의 냄새값을 낼 판인데 영감님도 이 돈소리를 들었으니 당연히 소리값을 내셔야지요. 저는 단지 이 소리값으로 냄새값을 낸 것뿐입니다요. 황부자는 그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빙 둘러섰던 사람들은 그거 참 쌤통이다 라며 마구 웃어댔고요. 쌤통이다. 남이 낭패를 보았을 때 고소해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먹으면 죽는 감, 냄새 맡은 감. 냄새 맡은 갑. 옛날 옛적 감 이야기와 돈 이야기. 먹으면 죽는 감과 냄새 맡은 값은 저절로 웃음이 배어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감을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훈장님이나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다고 돈 단량을 내라며 생떼를 부리는 황부자나 모두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퍽 어리석은 어른들입니다. 코 올리게 아이들도 다 알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어른들이 퍽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만약 엉뚱한 말을 다 고지 듣고 침만 꼴깍꼴깍 삼킨 채 벽장 속의 감을 꺼내 먹지 않는다거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껴둔 돈 단량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주고 말았다면 무척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기분이 들었겠죠. 하지만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 영리하고 재치가 넘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똘똘이나 도리가 거짓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어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장면에서는 이야기의 반전과 함께 시원한 웃음을 주고 통쾌한 기분까지 들게 하지요. 이 이야기들은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된다는 옛 속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지혜를 짜내면 풀지 못할 일이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서당. 옛날 어린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오늘날의 초등학교 역할을 했던 서당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훈장님이라고 불렀지요. 양반집 아이나 평민집 아이들이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집안이 넉넉한 아이들은 집으로 훈장님을 따로 모셔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당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이 책으로 어린이들은 한자, 천자의 뜻을 하나하나 깨우쳤답니다. 서당에는 오늘날의 반장 대신 접장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중에서 뽑힌 접장은 훈장님 대신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감. 감나무에서 금방 딴 감은 떨궈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를 깐 항아리나 쌀독, 서늘한 곳에 놓아두었다가 먹어야 달콤하고 맛있는 감이 된다고 하지요. 또 껍질을 벗겨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렸다가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곶감이 됩니다. 감은 맛 좋은 간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옷감에다 감물을 들이는 염료이기도 했답니다. 감을 따서 으깨어 무명천에다 감물을 들이면 갈색의 옷이 됩니다. 이를 가롯이라고 부르지요. 감물로 염색한 옷은 더러움을 덜 타고 때가 잘 빠지며 또 오래 입을 수 있답니다. 먹으면 죽는 감. 어느 날 순돌이의 어머니가 잘 익은 감을 훈장님에게 갖다 드리지요. 감을 무척 좋아하는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이 감은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런데 훈장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 똘똘이와 아이들은 훈장님의 감을 뚝딱 먹어치우고 말았어요. 이제 곧 훈장님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냄새 맡은 갑. 길을 가던 김서방은 황부자의 집에서 새어 나오는 생선 냄새를 맡았다가 졸지에 냄새를 맡은 값을 내게 생겼지요. 가난한 김서방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자 아들 도리가 그 까닭을 물었어요. 김서방이 사정을 들려주자 도리는 돈 단량을 들고 황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도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퀴즈. 먹으면 죽는 감. 1. 훈장님은 왜 아이들이 감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요? 2. 똘똘이는 왜 훈장님의 벼루를 깼을까요? 냄새 맡은 값. 1. 황부자는 김서방에게 왜 돈을 내라고 했나요? 2. 도리는 황부자 앞에서 왜 돈을 흔들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64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래 명단편 모음 황새의 재판 왜 황새의 재판 옛날 아름다운 숲속에 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새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따오기, 뻐꾸기, 꾀꼬리 셋이 모여 앉았어요. 따오기, 산골의 논이나 연못에 사는 여름새로 부리가 아래로 굽었으며 물고기나 개를 잡아먹음. 뻐꾸기, 딴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여름새로 산이나 숲속에 살며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를 냄. 꾀꼬리, 꾀꼬리과의 새로 겁이 많으며 피리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냄. 제일 먼저 따오기가 으쓱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따옥 따옥 따따옥 뻑국 뻑국 뻑뻑국. 따오기에 이어 뻐꾸기가 노래를 부르자 꾀꼬리도 흥겹게 노래를 불렀어요. 꾀꼴 꾀꼴 꾀꾀꼴. 참 아름다운 목소리야. 곁에서 새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던 까마귀와 공작새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그러자 따오기가 귀를 쫑긋하며 물었어요. 내 노래 말이니? 아니야.
내 목소리를 칭찬한 거라고. 뻐꾸기가 으스대며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노래는 마을에서 다들 알아준다는 걸 너희는 모르니? 꾀꼬리까지 셋은 악을 쓰며 다투었어요. 그 바람에 까마귀와 공작새가 놀라서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고운지 다른 새에게 물어보자. 꾀꼬리가 의견을 말했어요. 좋아.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 따오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일 황새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황새는 똑똑하고 영리하잖아. 뻐꾸기의 말에 꾀꼬리와 따오기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목청을 고르던 따오기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목청, 목구멍에 있는 소리를 내는 기관. 꾀꼬리와 뻐꾸기의 목소리에 질 것만 같았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 목소리가 제일 곱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황새에게 예쁜 꽃을 꺾어다 주어볼까? 따오기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었어요. 멋진 헝겊을 물어다 주면 좋아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따오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이 제일이야. 따오기는 곧 황새가 좋아하는 개구리, 우렁이, 두꺼비, 거머리, 쥐며느리, 딱정벌레를 잔뜩 잡았어요. 여보세요? 황새님 계세요? 깜깜한 밤이 되어 따오기는 황새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따오기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한 황새에게 따오기는 먹을거리가 든 바가지를 내놓았어요. 내일 꾀꼬리와 뻐꾸기 저 그렇게 셋이 누구 목소리가 제일 고운지 시합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황새님, 부디 제 목소리가 제일 곱다고 말씀해 주세요. 따오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부탁했어요. 그래, 알았다. 돌아가 있거라. 이튿날 날이 밝자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 셋이 황새네 집에 모였어요. 셋 가운데 꾀꼬리가 먼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어요. 꾀꼴, 꾀꼴, 꾀꾀꼴. 그러자 황새가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어요. 네 목소리는 곱고 아름답지만 가벼워 안 되겠다. 다음에는 뻐꾸기가 앞으로 나섰어요. 뻐꾹, 뻐꾹, 뻑뻑꾹, 뻐꾹. 뻐꾸기도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네 소리는 은은하지만 걱정이 많아 보이는 게 안 되겠다. 황새는 긴 목을 옆으로 흔들며 말했어요. 끝으로 따오기가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자, 노래를 불러보거라. 황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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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옥. 따오기 목소리는 집이 떠나갈 정도로 크고 시끄러웠어요. 네 목소리는 너무 크구나. 그러나 황새는 곧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장군의 목소리처럼 씩씩하니 네 목소리가 제일이다. 그 말에 따오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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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옥. 신이 난 따오기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더랍니다. 참새와 파리. 멀고도 먼 옛날의 일이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마을 근처를 짹짹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짹짹짹. 참새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때 어디선가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내 눈앞을 휙 스치고 날아간 게 뭐지? 참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러보았어요. 와, 살이 통통 오른 파리로군. 참새는 날개를 팔락이며 날아가 파리를 발로 꽉 잡았어요. 이크, 넌 누구냐? 갑작스럽게 참새에게 잡힌 파리가 놀라 소리쳤어요. 나는 짹짹짹 참새님이시지. 참새는 호들갑을 떨며 대답했어요. 호들갑, 방정맞게 떠드는 짓. 참새면 참새지. 어째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냐? 파리는 지지 않고 붕붕댔어요. 뭐? 잘못이 없다고? 참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멈칫했어요. 내 잘못이 뭔지 말해줘. 그때 가서 잡아먹어도 되잖아? 간신히 참새 발에서 풀려난 파리가 참새에게 대들었어요. 네 잘못을 말해달라고? 참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나는 먹이를 찾아다닌 일밖에 없다니까. 파리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르쳐주지. 참새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어요. 너는 더러운 쓰레기나 똥 위에 앉았다가 먹는 음식물 위에 내려앉아 사람들에게 나쁜 병을 옮기잖아. 참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건... 파리는 변명하려고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또 있어. 자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나 팔뚝을 기어다녀 잠자는 걸 방해하지. 그건... 파리는 참새한테 마냥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참새 너도 나보다 낫진 않아. 파리는 날개를 파르르 떨며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어때서? 참새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너는 사람들이 애써 농사지은 벼 나달을 훔쳐먹잖아. 나달,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의 알갱이. 파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건... 또 있어. 너는 아무 죄가 없는 벌레들을 하루에도 수십 마리나 잡아먹어. 아, 그건... 참새와 파리는 서로 제가 옳다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한참 뒤 참새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싸우지 말고 똑똑한 까치 할아버지께 물어보기로 하자. 그래, 좋아. 참새의 말에 파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새와 파리는 까치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다 듣고 난 까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자기의 흉을 모르고 남의 흉만 보니 둘 다 잘못이 많구나. 참새부터 종아리를 걷어라. 까치 할아버지가 회초리로 참새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에고 아파라 깡충, 에고 아파라 깡충. 참새는 그때 맞은 종아리가 너무도 아파 지금까지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거랍니다. 파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리는 앞발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싹싹싹. 잘못했습니다. 싹싹싹. 그때부터 파리는 내려앉기만 하면 앞발을 모아 싹싹 빌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황새의 재판, 참새와 파리. 옛날 옛적 황새의 재판 이야기와 까치의 재판 이야기. 옛사람들은 동물들의 모습과 움직임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황새의 재판에서는 누구 목소리가 제일 고운지 꾀꼬리와 뻐꾸기, 따오기가 대결을 벌여서 황새의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황새한테 먹을 것을 바치고 목소리가 곱다는 칭찬을 들은 따오기가 정말 제일 노래를 잘 불렀을까요?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킬 생각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1등을 차지한 따오기의 행동이 언짢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황새의 재판은 무엇이든지 1등, 제일인 것을 바라는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가장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참새와 파리에서 참새와 파리는 서로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며 싸우다가 까치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새는 재판관인 까치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파리는 용서를 비느라 까치에게 앞다리가 닳도록 비벼대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참새가 깡충거리면서 걷는 까닭과 파리가 연방 앞다리를 비벼대는 까닭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우리 민족과 친근한 새, 참새와 까치. 옛날부터 참새가 열린 문으로 들어오면 잡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새가 집안에 집을 지으면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꽤 많은 사람을 일러 참새 얼러잡겠다라고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참새 볶아 먹었다라고 하듯이 부정적인 뜻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추수기의 농가에서는 곡식 나다를 먹는 참새를 해로운 새로 보았지요.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사람이 온다라는 말처럼 옛사람들은 까치를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을 알리는 새로, 또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진 새로 믿어왔습니다. 까치가 나타나거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면 앞날에 다가올 좋은 징조로 여겨 까치로 점을 치는 풍속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까치는 옛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알고 사람의 위기를 구해주는 새로 나타납니다. 새 이름의 유래. 꾀꼴꾀꼴 우는 꾀꼬리, 뻐꾹뻐꾹 우는 뻐꾸기, 따옥따옥 우는 따오기, 뜸뿍뜸뿍 우는 뜸부기, 부엉부엉 우는 부엉이 등은 새가 우는 소리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는 소리뿐만 아니라 크기, 모양, 빛깔, 성질 등 특징에 따라 붙인 것도 많습니다. 황새는 원래 큰 새라는 뜻의 한 새가 변한 말로 여기서의 한은 크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해오락이나 까마귀, 청둥오리는 색깔에 따라 이름이 붙은 새입니다. 다양하고 예쁜 새의 이름을 통해 새의 특징에 따라 딱 어울리게 이름을 지어준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재치를 엿볼 수 있답니다. 황새의 재판. 어느 날 따오기와 뻐꾸기와 꾀꼬리는 서로 목소리가 좋다며 다투다가 황새에게 재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판 전날 밤 따오기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꾀꼬리와 뻐꾸기의 목소리에 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따오기는 황새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기로 했어요. 따오기는 황새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고개를 조아리며 부탁했지요. 다음 날 황새는 과연 누가 가장 목소리가 좋다고 말했을까요? 참새와 파리. 어느 날 참새는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파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참새에게 자신의 잘못이 뭐냐고 따졌답니다. 참새는 파리에게 조목조목 잘못을 물었지만 파리도 참새의 잘못을 꾸짖었지요. 마침내 참새와 파리는 까치에게 재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까치는 둘 다 잘못했다며 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과연 까치는 무슨 벌을 내려주었을까요? 퀴즈. 황새의 재판. 1. 따오기는 황새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2. 황새는 누가 가장 목소리가 곱다고 했나요? 참새와 파리. 1. 까치는 왜 참새의 종아리를 때렸나요? 2. 파리는 왜 아빠를 계속 비빌까요?